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제안이라는 제목이고요. 주어진 시간은 한 30분 정도 됩니다. 집에서 제가 좀 연습을 해봤어요. 내용이 많아서 이거 30분 만에 끝낼 수 있을까? 몇 번을 연습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조미료처럼 MSG처럼 좀 사족을 달아야 되는데 일단 사족은 빼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해봤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을 좀 빨리 해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말 빨리 하는 거는 좀 안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거는 사족도 빼지만 내용도 좀 빼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제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좀 생략하거나 건너뛰거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자료집을 좀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이런 30분짜리 대화가 아니라 2시간, 3시간짜리 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는 이제 전환의 시대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유네스코 사회계약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교육 전환을 위해서 어떠한 사회적 합의 혹은 약속이 필요한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환의 시대입니다. 이 자리에서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인식론적 전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재론적 전환이에요. 인식론적 전환이라는 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존재론적 전환이라는 건 살아가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을 바꾼다는 건 곧 어떤 의미냐면요, 싹 다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환의 시대에 맞이한 거고, 그 변화는 아마 전폭적일 것이다. 싹 다 바꾸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식론적 전환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사회적, 그러니까 서구적 인식론에 젖어서 해왔었어요. 부지부식간에. 그거를 흔히 말해서 합리주의적 전통, 경험주의적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영역적 사고, 귀납적 사고 다 아시죠? 이게 바로 이러한 합리주의, 경험주의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환원론과 결정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정론은 아시다시피 인과관계입니다. 이러한 투입을 하잖아요.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환원론은 뭐냐면은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를 세분화하고요. 각 부분을 이해하면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분을 모아놓으면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러한 환원론과 결정론은 세상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 그래서 객관의 시대를 열고자 했던 겁니다. 이러한 객관의 시대에서 이제 좀 더 이 객관의 시대를 통해서 과학이 발달을 한 거죠.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통제 가능하지 못한, 예측 가능하지 못한 세상과 현상을 확인하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이 그렇게 질서정연하지 않을 수 있네. 예측 가능하다기보다도 오히려 그 안에서 뭔가가 만들어지고요. 창발되는 예측 불가능의 시대 혹은 예측 불가능의 현상들을 점차만이 확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전환에 대한 요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서구적 인식론은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일반화예요. 표준화이고. 그래서 이러한 교육에 입각하면은
아이들의 성장은 예측 가능한 것이 돼야 돼요. 통제 가능한 것이 돼야 되고, 이를 위한 교육 과정은 가급적 표준화된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학습의 결과는 측정 가능해야 돼요. 이 얘기를 달리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정답이 있는 교육. 우리는 서구적 인식론에 의하면 교육은 반드시 정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요. 그러니까 이러한 투입을 했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야 되는데 이런 예외가 생기는. 부분을 다 통합해 놨는데도 전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러한 현상들이 자꾸 발견되면서 단순계에서 점차 복잡계로의 전환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기존의 환원론에서요. 좀 더 총체적, 소위 말하는 홀리스틱 아이디어라고 하죠. 좀 더 총체적인 관점. 전체는 부분의 총합 이상의 것이다. 사람들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각각 모아놓은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시너지가 발생해요. 그리고 집단지성이 발현을 하는 것이죠. 학급도 20명의 학생들이 모였다고 단순히 학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가 만들어져요. 아이들끼리.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기존의 선형적인 인과관계가 이제는 좀 더 창발적인 공진화를 우리는 지향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걸 교육에 살짝 빗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교육은 아이들을 온전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성장하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역량을 배양시켜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큰 의미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존재론적 변화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을 전환시키겠다라는 것이 여기의 취지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아까 교육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혁신교육이다. 혹은 행복교육이다. 혹은 전인교육이다. 아니면 성과주의에 입각한 학력주의다. 뭐를 하든요. 전제가 있어요. 어쨌든 세상은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존재론적 위기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언론에 나왔을 거예요. 얼마 전에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요. 6차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존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계획은 2050년이 우리한테 주어진 골드타임이다 라는 얘기였고요. 6차 보고서는 취소했습니다. 2050년이 아니라 2040년이다. 그 얘기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10년이고요. 그 이후에는 선택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해서 17개를 제안을 했고요. 만약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자연 생태계든 우리의 사회 생태계든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지구 생태계의 본질적인 원인을 머레이 북친 같은 사회 생태학자들은 어떻게 찾아낸 원인을 말을 하냐면요. 인간의 계급성에 입각한 과도한 경쟁에서 이러한 문제가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요.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권은 모든 생물권은 경쟁을 합니다. 그건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경쟁은. 그런데 지구상에서 인류만 빼고 모든 다른 것들은요.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합니다. 먹고 살려고. 배고파서 사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오로지 인류만 잉여를 축적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계급이 생기고 자본이 생기면서 이러한 경쟁은 가속화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연 생태계가 허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서부터 생태계는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인류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은요. 그리고 과도한 경쟁은 교육에도 그대로 접목이 되었죠. 소위 말하는 성과주의 혹은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라는 능력주의 이런 것들이 경쟁 교육을 훨씬 더 가속화했습니다. 그럼 지금의 필요로 되는 전환이라는 건 존재론적 전환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의 경쟁 중심의 성과주의에서 이제는 더불어 사는 것, 상생을 위한 생태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태주의로 전환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의 에고의 시대에서 에코의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건데요. 에고의 시대는 피라미드 관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먹이사슬 관계예요. 그 정점에 인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적인 전환이라는 건 인간이 꼭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더불어 사는 것. 이런 생태적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시간이 없다고 해도 한 가지 사족을 말씀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류에서요. 지구 생태계에서 벌이라는 거 있죠. 날아다니는 벌. 벌이 없어지면 지구 생태계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환경학자들이 얘기하죠. 5년 내에 지구 생태계는 무너질 거다. 그런데 지구 생태계에서 인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건 번성하죠. 번성하죠. 자, 벌이 없어지면 지구 생태계는 무너지는데요. 인류가 없으면은 지구 생태계는 번성해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지구상에서. 만약에 우리 몸뚱아리가 생태계죠. 이 생태계 안에는 몸 안에는요. 암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암적인 존재가 주인 행세를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생명은 다 아는 겁니다. 존재론적 전환이라는 건 생태적 전환이라는 건 이런 의미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리 교육,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후의 교육은 어떻게 변할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그 질문에 앞서서요. 그러면 2023년 지금 이 상황과 10년 전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10년 전에 비교하면 우리 교육은 변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 혁신교육을 통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서 학생 인권이라는 그런 그 추진을 통해서 많이 변했다. 10년 전을 생각하면 이런 거 없었거든요. 변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의 효능감이 올라가나? 안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은 행복한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0년 전과 지금의 변화는 반신반의예요. 반신반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까요? 장단컨대요. 반신반의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에 변화를 주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구입니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인구가 급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이게 어떤 의미, 그러니까 인구만의 문제냐? 아닐 겁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100만이 넘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반토막이 나는 게 40년이 걸렸어요. 2010년대 초에 5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반토막이 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작년입니다. 2022년도에 25만이 안 됐습니다.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얼마 전에 소아과 의사들이 눈물의 호소를 했어요. 언론에 나와서 눈물의 호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애들이 없어서 소아과를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자, 소아과 다음은 어디일까요? 유치원이겠죠. 그리고 유치원 다음은 초등학교일 겁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요. 25만 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학에 신입생 T1은 55만 명입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정확히 18년 후에 100% 대학을 간다 할지라도 전국에 있는 대학의 반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구 문제가 왜 교육 대란인 줄 아세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학교에 반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고 교사의 반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인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변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두 번째는 디지털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AI는 교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은 교사를, 혹은 챗GPT는 교육을 어떻게 바꿀까? 우리가 인공지능에 갖는 일종의 장밋빛, 핑크빛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도구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반복적인 학습, 문제풀이식 교육,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 그리고 수준별 학습, 이런 거는 챗 GPT나 AI나 인공지능에 맡기면 되죠. 동의하세요? 그런 걸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에서, 대한민국 학교에서 이것들 빼면 뭐가 남습니까? 고등학교에서 반복적인 학습, 문제풀이식 교육, 수준별 학습,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 빼면 뭐가 남죠? 챗 GPT를 혹은 AI 인공지능을 도구적으로만 사용한다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교사의 영역이 더 공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거 빼니까 대한민국 교육과정에 별로 남는 게 없는데, 창의적 교육, 공간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교육, 민주적 시민교육, 대한민국 교육과정 안에 이게 얼마나 차지하냐고요. 그리고 이거를 교사들이 가르친다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교사가 다 필요한 줄 아세요? 챗 GPT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도구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에 앞서서 우리 교사는, 학교는 어떻게 변해야 되지? 교육의 범위와 역할의 문제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큰 틀로 교육을, 그리고 교육의 현장을 바꿔나갈 겁니다. 그리고 교육의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21세기 이 상황에서 학습자, 학생과 학부모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육 소비자라고 부르죠. 그들이 교육 소비자면 선생님은 공급자가 돼야 돼요. 소비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을 시장이라고 하죠. 학교는 교육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교육 서비스가 돼야 돼요. 교육 소비자는요, 마땅히 교육 서비스의 질과 양을 품평할 수 있어요. 왜? 선생님, 왜 우리 아이한테 이래요? 선생님의 교육하고 학원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선생님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걸 묻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교육 자본화입니다. 근데 이게 올바른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아요. 서울도 예외가 아니죠. 아니면 서울이 먼저였을 겁니다. 학생 인권에 대한 얘기들이 분분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인권에 대해서 폐지하자는 주장은 당연히 이걸 거예요. 교권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학생 인권하고 교권은 부딪힐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건조한 얘기입니다. 인권이 왜 침해돼요? 교권이 왜 침해되고, 그건 둘 다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권이라는 말과 교권이라는 말에는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학생 인권과 교권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와 스승의 권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감정이 개입됩니다. 소비자로서, 스승으로서. 다분히 감정적인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대립은 교육 소비자와 스승의 대립인 겁니다. 주변에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교육 자본화가 이렇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젊은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도 이제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방어 논리입니다. 그들도 인간입니다. 그들도 노동자예요. 더 이상 교육 소비자들과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감정 소비하고 싶지가 않아요.
마땅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교직관, 교사로서의 신념, 철학과 차이가 나는 이 차이에 대한 씁쓸함이 있는 것이죠.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디지털에 밀려오고 교육 자본화는 심화되고 있어요.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지금 이 시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은 큰 틀로 변할 겁니다 해도 아닙니다. 아마 안 변할 거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변했는데 안 변하는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대입이겠죠. 그런데 그것도 저는 틀렸다고 봐요. 대입은 안 변한 적이 없어요. 제도든 정책이든 계속 변해왔고요.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전형이 매번 수시로 바뀌어요. 안 변한 적은 없습니다. 안 변했던 거는 대입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에요. 우리의 경쟁사예요. 다른 건 다 변해도 우리의 욕심은 못 버리겠는데, 내 자식에 대해서는 그런 거 안 되겠는데, 나 때는 안 되겠는데, 이 욕망이 존재하는 한 지속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경쟁 중심의 교육을 계속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원자화되고 파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분이죠. 한국 사람이지만 독일에 있는 한병철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과주의, 피로는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경쟁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은 개인화되고 고립화되고 파편화되고 원자화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어든 행동이든. 12년 동안 학교에서 우리는 열심히 아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중심을 다하시잖아요. 그런데 12년간의 교육의 결과가 폭력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안 변할 거냐? 자꾸 사회는 묻고 있는 겁니다. 혹은 이 시대는 우리한테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유네스코 보고서도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왜 전환이 필요하냐? 그리고 미래교육을 위해서 왜 어떠한 사회계약이 필요하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쭉 읽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대로 두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을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러다간 다 끝난다고요. 안 변해요? 그러면 끝납시다. 이거와 마찬가지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 보고서는 왜 필요하냐면, 사회계약 왜 필요하냐면 사회 변혁이 필요한데, 변화가 필요한데 그걸 교육으로 합시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합의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고 있는 겁니다.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그 사회 변화 혹은 사회적 개혁을 위해서 두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교육권, 평생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두 번째는 이걸 위해서 함께 합시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노력합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고서를 읽어보셨어요? 저는 대학원 교재로도 사용을 했는데 읽다 보면 밋밋합니다. 교육권. 늘 하던 얘기인데. 그 다음에 함께 참여하자고, 그리고 함께 노력하자고. 이걸 언제는 안 했습니까? 늘 하던 얘기예요. 그런데 읽어보십시오. 곱씹어 보세요. 이 표현 말고는 대체할 것도 없어요. 평생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그걸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고 다 함께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웰빙의 방식으로 하재요. 웰빙의 방식이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기는 교육에서 잘 사는 교육으로, 이기기 위한 교육에서 잘 살기 위한 교육으로 변화를 필요한데 전환을 해야 되는데 동의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교육을 싹 다 바꿔야 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와 같은 얘기예요. 왜? 지금 우리는 다 이기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5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고서와 그다음에 자료로 가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서 혹시라도 중단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해왔던 것 중에서 잘했던 것, 유지를 해야 되는 것들을 추려내야 되고요. 앞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면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전환을 위한 새로운 그 사회계약 혹은 사회적 합의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태 전환이에요. 생태 전환 교육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태 전환 교육은 환경 교육이 아니에요. 자연 보호도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이해하시면 버리세요, 그냥. 환경 교육이 아니에요. 생태 전환 교육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교육입니다. 환경 교육은 그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 우리가 추구하는 지구지순환 가치잖아요. 사람이 주인된 세상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에서 사람도 주인된 세상으로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휴머니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중요한 만큼 다른 것들의 존엄도 존중해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민주주의에서 이제는 생태민주주의로, 휴머니즘에서 이제 생태시민성으로, 사회정의에서 이제 생태정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교육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이 전환은 Education for Ego의 시대에서요, Education for Eco의 시대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할 수도 없어요. 사회가 합의를 해줘야지만 학교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생태 전환 교육 하고 계시잖아요. 제도적으로 좀 더 강화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사회가 결정하고 합의하고 학교를 믿어줘야지만 교육이 이 방향으로 전환해서 움직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표준화된 교육에서부터의 탈피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해보세요. 학교는 더 이상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버리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 학교 선생님들 많으시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버리라고 하면 그러면 교육과정 우리 복 짜라는 얘기네. 어우, 쉽지 않은 문제인데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학부모님도 계시죠? 자, 표준화된 교육과정 버립시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지? 학교마다, 교사마다 교육 내용과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나? 그 얘기는 좋은 학교, 좋은 교사 만나는 건 복골복인가? 안 돼요. 표준화된 교육 합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대한민국 중학교, 어느 중학교가 있다고 해보세요. 30명인 학급이 있어요. 그 학급에서 단체 T를 맞추려고 합니다. 옷을. 그런데 사이즈는 애매해요. 아이들이 크든 작든 몸무게가 어떻게 나가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필요 없어요. M 사이즈 하나입니다. 이걸 선택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바보 아니야? 그게 말이 돼? 애들이 다 다른데? 그렇죠? 근데 왜 교육과정은 참아내십니까? 표준화된 교육은 M 사이즈예요. 미들, 중간으로 수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계속 해왔던 거예요. One size fits all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로 모든 아이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해왔어요. 이걸 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동의하지 못하면 이대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표준화된 교육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의 특성,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 나왔던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개별화 교육은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따로따로 가르친다는 개별화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별화, authentic education이라는 의미는 학습자 스스로 교육과정을 형성하고 만들고 학습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개별화 교육이에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 따로 가르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걸 위해서 선생님들은 planned, 계획된 바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prepared, 준비된 바에 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의 합의가 혹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배움의 경계를 확장한다. 아까 디지털 얘기를 했죠. 이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삶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공교육이 학교 교육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제 평생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그냥 하세요. 하시면 되지. 평생 교육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교육은 어렸을 때 받는 게 아니에요. 대학은 만 19세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은 학교라는 그리고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은 더 이상 학교만의 책임이 아님을 합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지역사회로 끌고 나갔는데 지역사회는 준비됐습니까? 가정은 충분히 교육적이에요?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미래 학교를 위한 사회적 합의, 자본주의를 탈피해야 됩니다. 교육 자본주의를, 교육 자본화를. 그래서 아이와 학생 교육 소비자가 아니라요. 선생님이 교육 공급자가 아니라 사회를 변혁시키는 주체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와 공급자, 그래서 학교가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뭔가를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주체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언을 하고 그에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는 교육은 사유제가 아니에요. 공공재로서의 교육은 국가나 교육 소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결정하고 교사가 주도하고 학생들이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걸 합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학교가 결정하고 교사가 주도하고 학생들이 만들어 나갑니다. 이건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사회는 학교를 믿어주고요. 학교는 사회를 신뢰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전환이라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요. 교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교육적 전환을 위해서 신뢰가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사회적 약속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